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홍범도 장군의 유품과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홍범도가 살았던 시기의 공산주의와 김일성이 살았던 시기의 공산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생사 채널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 같으면은 그게 안 그래도 요즘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뉴스에서도 나왔고 또 핫하도 지금 어떤 한 인물에 관해서 말이에요. 바로 홍범도 장군에 관해서 요새 좀 뭐 여러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는 홍범도 장군에 관해서 뭐 논란이 뭐 어디에서 시작됐냐 하냐면은, 그러니까는 그 최근에 육사죠. 육사에서 처음에는 그 5명의 그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그러니까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이전하는 것으로 시작됐는데, 근데 이게 이전하는 건데 나중에 그게 철거한다고 크게 나왔더라고요. 네, 해서 거기에서 논란이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독립영웅의 흉상을 이전을 한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전하는 것에서도 이제 여러 말들이 나왔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여러 군데에서 뭐라고 그게 여러 말들이 나와가지고는 잠시 이전하는 거를 이제 멈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전하는 걸 멈췄었는데 나중에 돼서는 5명의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전부 다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딱 한 명,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이전하겠다고 육사에서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사에서는 왜 홍범도의 흉상만 이전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 보니까는 과거 홍범도 장군이 이제 공산당에 입당한 그 전적이 그게 뭐 원인이 돼가지고는 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는 공산당에 입당한 전적이 있는 인물을, 육사 입장에서는 그런 인물을 육사의 뿌리라고 두고 있기에는 결이 안 맞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끝내 그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따로 옮기자, 이렇게 결론이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어떤 데서는 이 홍범도 장군이 이 공산당에 입당한 걸 가지고 김일성의 공산주의하고 약간 그 비슷한 쪽으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누군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사실 이번 채널은 긴급 편성이 된 거고, 오늘 처음으로 제가 긴급 편성을 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려 했다가, 그러니까 제 채널 같으면은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만을 다루는 그런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만을 다루려고 했다가, 이게 보니까는 다른 데서는 홍범도 장군의 이 공산당 입당을 김일성의 그 공산주의 그거하고 엮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슷한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렇겠다 해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넘겨짚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제
홍범도 장군에 관련해서 이제 긴급 편성으로 이제 방송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물론, 홍범도 장군 하면은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잖아요. 뭐 다른 데서도 이미, 다른 채널에서도 다뤘던 내용들이기도 하고, 홍범도 장군에 관해서. 네, 그럼에도, 이번에는 이 홍범도 장군의 이 공산당 입장을 다른 데서는 어떤 데서는 김일성의 공산주의하고 비슷하게 바라보다 보니까는 예, 방송을 차마 안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번 건 말이죠.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방송을 해보게 된 거고, 그리고 흉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러니까 흉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냐면은 예, 이미지를 봐야지 이것도 이미지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는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자, 요 흉상 중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아마 왼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부터 시작해서 왼쪽에 홍범도 장군, 그 다음이 지청천, 그리고 가운데가 이회영 선생, 그 다음이 이범석, 그리고 오른쪽에 김좌진, 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참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을 따로 옮기겠다고 했을 때, 네, 그 이유가 공산당에 입당한 전적이 있어서 그게 육사의 뿌리하고는 맞지 않다고, 네, 그렇게 결론이 나버렸다 보니까는, 그래서 흉상을 딴 데로 옮기겠다고 한 건데, 이게 또 그렇긴 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처음 이게 글쎄 흉상이 언제 만들어진지 정확히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아마 만들지 않았을까? 언제 만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전 정부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아마 군에서 운영하는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공군까지 동원을 해서 어떻게 가져온 거잖아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어떻게 가져오면서, 그러면서 또 뭐 홍범도 장군의 이제 흉상까지 만들면서 뭐 독립영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육사에다가 흉상을 뭐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뒤늦게 와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철거는 아니고 아무렇지 않게 이제 와서 옮겨야겠다 하니까는 이게 좀 그러긴 하네요. 예, 이게 아무튼 이런 점에서는 좀 그렇긴 하고 말이죠. 예, 해서 아무튼 오늘 본격적으로 다뤄볼 주제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홍범도 장군이 살았던 때와 김일성이 살았던 때의 이 공산주의가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예, 그걸 넘겨짚고 가지고 이번 방송을 하게 됐는데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홍범도 장군이 살았던 때의 공산주의 같으면은 여기에서 거론돼야 될 인물이 한 명 더 있긴 하거든요. 예. 이 누구냐고 했을 때, 이 인물 같으면 인지로는 딱 누군지 알 거예요. 맞아요. 레닌. 홍범도 장군이 살아 있었을 때에는 레닌이 살아있던 시기예요. 네, 그렇다면 반면에 김일성이 살아 있었을 때에 그
김일성이 살아있었을 때에 이미 레닌이 사망했을 때니까 그때는 누가 있었냐? 그때는 바로 이 인물이죠. 바로 스탈린. 독재자 스탈린이 살아있었을 때에 김일성이 살아있었다 보니까는 일단 홍범도 장군에게는 레닌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김일성에게는 스탈린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레닌이 있었던 것과 스탈린이 있었던 것과 요 다른 또 다른 두 명의 인물만 가지고서 홍범도 때의 공산주의와 김일성 때의 공산주의는 확실히 달랐다.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말이죠. 어떤 부분에서 명확하게 그랬냐면은 이게 레닌이 살아있었을 때의 이 공산주의 같으면은 그중에나 특히 그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집단 지도 체제 같으면은 이 보니까는 이게 권력을 여러 군데 이제 분산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집단 지도 체제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면은 이 권력을 여러 군데로 분산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한 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이제 국가가 시스템이 다스려지기, 통치되기보다는 그 각 여러 대표들에 의해서 그 여러 대표들을 통해서 이제 국가가 다스려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한 명의 지도자가 이제 독재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만은 막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명의 지도자가 독재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김일성과 스탈린이 살았을 때의 이 공산주의는 사실 알고 보면은 공산주의를 가장한 독재 체제 아니에요. 그냥 정확하게 놓고 보자면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럴듯한 공산주의를 했다고도 보기가 어렵죠. 이런 부분을 보자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레닌과 홍범도 장군이 살았을 때의 이 공산주의가 어쩌면은 당시 소비에트 연방의 입장에서는 어쩜 나름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아니면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했던 그런 공산주의하고는 좀 다를지는 몰라도 그래도 나름 소비에트 연방에 처했던 그 상황에 맞게끔 어쩜 나름 제대로 된 그럴듯한 공산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지는 않았을까. 아마 레닌 같은 인물이라면 아마 그랬을지 모를 것 같아요. 게다가 이거는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레닌은 적어도 독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레닌이 독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외쳤던 인물이기도 하고, 어쩌면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 집단 지도 체제라는 거를 생각했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레닌이라고 하는 인물 스스로가 나름은 좀 소비에트 연방의 상황에 맞게끔 좀 나름 좀 제대로 된 공산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뭔가가 있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그런 레닌의 주변 인물 중에 홍범도 장군이 있었다는 점. 게다가 홍범도 장군 같으면은 레닌을 통해서 권총을 선물 받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총이 뭐였는지도 이미지를 가져와 본 게 있는데, 자 보자면은
이게 바로 그 마우저 권총이라고 해서 모젤 권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그 독일에 마우저라는 사람이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마우저 권총이라고 이렇게 이름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홈봉도 장군이 바로 이 마우저 권총을 레닌에게 선물 받았다고 나오죠. 그리고 보시면은 또 이게 권총집이거든요. 근데 이 권총집인데, 이 권총집이 이 마우저 권총 손잡이에 장착할 수 있게끔 개머리판으로도 사용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개머리판, 아니면 개머리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총집 같으면은, 바로 요 사진. 자, 홍범도 장군의 허리춤에서 차있죠. 자, 보시면, 홍범도 장군의 이 사진만 봐도 요 마우저 권총 착용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권총이 바로 레닌에게 선물 받았던 바로 그 권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홍범도 장군이 이제 레닌에게서 이제 권총 선물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에 입당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또 관련된 거를 찾아보긴 했었는데, 보니까는 뭐 공산당에 입당하면은 금전적인 거를 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면 뭐 생계 유지도 되기도 하니까는 뭐 그런 이유에서 공산당에 입당했다고도 하는데, 근데 문득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홍범도 장군이 레닌에게서 권총을 선물 받았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레닌에게 권총을 선물 받았던 게 그저 그냥 권총만 선물 받았고 끝냈겠느냐? 아마 꼭 그러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아직까지 순전히 제 추측이긴 해요. 아직까지 저의 추측, 저의 뭐 뇌피셜 그런 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에 입당한 거, 뭐 공산주의자가 됐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아직 학계에서도 좀 명확하게 연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레닌에게서 권총을 선물 받은 부분에서 분명히 이 레닌하고 홍범도 장군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간 게 있지 않았을까, 어떤 말들이 뭐 오고 간 게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레닌하고 홍범도 장군이 이 둘이서 이게 대화를 하면서, 그때부터 아마 홍범도 장군 스스로가 어떤 나름 그 공산주의에 관해서 머릿속에 어떤 이상적인 뭔가가, 어떤 공산주의의 사상에 관한 어떤 이제 이상에 관한 뭔가가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아마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홍범도 장군이 나중에는 이게 코민테른이라고도 하죠. 이게 이 코민테른이라고 해서 이런 데에도 참석한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코민테른에도 참석을 했었고, 또 뭐
호민대련이라도 하고, 보니까는 아시아 극동 민족 대표 회의라고 해서, 예, 극동 민족 대표 회의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는 호민테른의 하나의 속해 있는 걸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호민테른이 뭐냐고 했을 때, 이번 방송 하기로 하면서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호민테른의 내용을 보니까는 이게 전 세계를 공산화를 확장을 하자는 약간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호민테른을 보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서 극동 민족 대표회의에 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홍범도 장군에 관련된 걸 찾다가 극동 민족 대표회의에 이제 참석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는데 말이죠. 보시면은 이게 바로 1920년 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 대회네. 극동민족 대회, 대표 대회에 참석한 홍범도 장군에서 나오는데, 여기 원이 그려진 동그라미 있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홍범도 장군이 있었고, 그 밖에, 홍범도 장군 말고도, 당시에는 여운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운형 선생도, 극동 대표대회, 극동민족대회, 대표대회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 여운형 선생도 말고도, 그때가 아마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이제 가져오고 난 이후부터 홍범도 장군의 주변 인물 중에서 최진동 장군이라 해서, 당시에 최진동 장군 또한 이 극동민족 대회에 참석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홍범도 장군뿐만 아니라 여운형 선생, 최진동 장군 같은 인물도 저기 극동민족 대회에 이렇게 참석을 했던 걸로 나오는데, 근데 이 점에서부터 아직까지는 순전히 이제 추측이기도 해요. 뭐냐고 했을 때, 극동민족 대회 또는 호민테른이라고 해서 이런 데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홍범도 장군 같으면은 레닌에게 권총까지 선물 받았던 인물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닌에게 권총을 선물 받았을 정도의 인물이라면은 그만큼 그만한 자격이 되는 인물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 보자면 호민테른에도 참석을 했을 정도였고, 그러다 보니까는 호민테른 같은 데에도 참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데에서는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참석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극동민족 대표대회 아니면은 호민테른 이런 곳에 참석을 했는데, 그게 금전적 지원이나 받자고 그런데 참석을 했을까? 이거는 그런 이유로 참석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거의 네 글자로 어불성설 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저 금전적 지원이나 받자고 저런 호민테른 같은 데 참석을 했다는 건, 그거는
저 스스로는 암만 생각해봐도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민텔은 또는 극동민족대회 같은 이런 큰 자리에 당시에 뭐 공산주의에서는 이렇게 큰 자리에 참석을 했을 정도면은 이때부터 홍범도 장군의 머릿속에는 아마 그 나름 공산주의의 이상을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생각해보면 돈 몇 푼 받자고 저런 데 참석을 하는 게 맞겠냐 이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홍범도 장군 스스로가 이제 해방된 조국, 독립된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해방된 조국에서 이제 한반도의 새로운 국가에서 공산주의를 나름 제대로 된 오리지널 공산주의, 물론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공산주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름 해방된 조국에 맞는 그런 국민들 모두가 필요했던 나름 제대로 된 공산주의를 실현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는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 스스로가, 홍범도 장군 스스로가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봤고요. 근데 또 이게 한쪽에서는 아니 그럼 지금 홍범도 장군이 이게 공산당에 입당한 거나 공산주의자 된 거에 대해서 지금 옹호를 하고 있느냐, 그런 걸로 옹호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맞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홍범도 장군이 살았던 때 공산주의하고 김일성이 살았을 때 공산주의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홍범도 장군의 생각했던 공산주의하고 자꾸 김일성의 공산주의하고 더 이상 이제 엮어서 뭐라고 하는 일은 사실 더 이상은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홍범도 장군이 살았던 때의 공산주의와 김일성이 살았던 때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봤는데요. 참, 그리고 이거 얘기 안 할 뻔했는데,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이 결국에는 이제 중앙아시아로 이제 강제 이주되면서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아마 영화관에서 일했다고 했던가, 영화관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엔 카자흐스탄 땅에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홍범도 장군이 돌아갔을 때 연도가 1943년이나 하더라고요. 그것도 해방되기 이전이었던 때고 아직 2차 대전이 끝나지 않았을 때에 돌아가셨다고 나오는데, 반면에 김일성이 북한이라고 하는 북한 정권을 수립하면서 자기가 지도자, 독재자가 됐을 때에는 1945년 바로 해방되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난 직후에 지도자로, 독재자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엄연히 홍범도 장군 같으면은 아예 김일성의 존재 자체조차 몰랐던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는 홍범도 장군의 입장에서는 김일성의 존재를 글쎄요. 뭐 몰랐을지 알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1943년 이전에 이미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고 난 이후에 그 사망을 하셨으니까는 존재 자체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시기다 보니까 김일성이라는 인물부터가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두 사람이서 아예 존재 자체조차도 거의 모르다 했던 그런 시기였다 보니까는 김일성 같으면 그때는 뭐 존재 자체가 그렇게 부각되던 그런 시기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홍범도 장군과 김일성을 굳이 공산주의에 관해서 엮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제는 홍범도 장군이 살았던 데 공산주의하고 자꾸 김일성의 공산주의를 더 이상 엮어서 뭐라고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홍범도 장군이 살았던 시기의 공산주의와 김일성이 살았던 시기의 공산주의에 관해서 이렇게 한번 방송을 해드려봤고요.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긴급 편성으로 방송을 해드려봤는데 다음번에도 긴급 편성을 언제 방송을 해드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음번에는 모르는 밀리터리로 아마 방송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